아들아, 오늘은 왜 전화 안 했니? 74세 박순자 씨는 텅 빈 방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개월. 그녀는 아직도 현관문이 열릴까봐 자주 문 쪽을 바라봅니다. 밤마다 불을 켠 채 잠이 듭니다. 혹시라도 꿈에서 남편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박순자 씨는 하루 3번씩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엔 큰아들, 점심엔 둘째, 밤엔 딸에게 엄마야, 잘 잤니? 밥은 먹었어? 오늘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 처음엔 자식들도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매일 전화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박순자 씨는 멍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큰데 이젠 자식들마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혹시 비슷한 감정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식에게 기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며 혼자서도 품위 있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백세 지혜의 채널은 노년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럼 박순자 씨의 이야기부터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졌고 손을 잡을 틈도 없이 남편은 떠났습니다. 장례식 때는 자식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밥상은 혼자였습니다. 뉴스를 함께 보던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잠들기 전 나누던 이야기마저 이젠 공기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식들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야, 잘 잤니? 아빠 생각나서 어젯밤 잠을 못 잤다. 혼자 밥 먹기 힘들어.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지금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 오늘은 거기서 자도 돼. 처음 한 달,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둘째는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고, 딸은 다음에 보자며 거리를 뒀습니다. 박순자 씨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 하지만 3개월째 되던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매일 전화하시고 의존하시니까
저희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내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도 할머니 전화 올 때마다 조용히 하라 해야 하고, 저도 회사에서 집중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박순자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힘든데, 이젠 자식들마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하지만 이건 박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수. 바로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이해됩니다. 슬픔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넘기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담까지 사랑하긴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배우자 사별 후 첫 1년, 부모의 행동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자녀에게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기댈 수는 있지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 자식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1세 김영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한 달 만에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혼자 살기 너무 힘들어. 너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상의도 하지 못했고, 아이들도 아직 어린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시간 주세요. 가족들과 상의해 볼게요. 하지만 김영희 씨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더는 못 있겠다. 이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결국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영희 씨는 며느리의 일상에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좋아하던 방식으로 해줘야지. 아이 교육 너무 느슨해. 우리 땐 이렇게 안 키웠어. 정리는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해줄게. 며느리는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었고, 집이 편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6개월 뒤, 며느리는 결국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따로 살아야 해.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에 아들은 깊은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당분간은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김영희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아들 가족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슬픔에 휩싸여 자녀의 공간에 무리하게 들어가려는 행동.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동거는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갑작스러운 변화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같이 산다는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까지도 좁히는 일입니다. 생활 습관이 다르고
세대 차이가 있으며 부부 사이에 영역이 부모에 의해 침범받는 느낌이 들면 불편함은 곧 갈등으로 번집니다. 김영희 씨의 사례처럼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살고 싶다면 충분한 대화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무조건적인 동거 요청은 사랑을 시험에 들게 하고 관계를 깰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기 무서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자녀의 삶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69세 최순덕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누구를 만나든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땐 그랬지. 아빠가 좋아하던 음식이야.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말했었는데 처음엔 자식들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셨구나. 하지만 그 대화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 자식들은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리운 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꾸 그 이야기만 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순덕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50년을 함께 산 남편 이야기를 이제 하지 말라는 거니? 너희는 참 몰정하구나. 그 말 이후 자식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오는 횟수도 줄었고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실수입니다. 과거에만 머무르며 배우자 이야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것. 슬픔을 이야기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은 정말 소중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되면 듣는 사람도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별 후 가장 필요한 건 과거와 현재의 균형이라고. 배우자를 기억하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로 자녀를 붙잡으면 그들은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그것을 이야기로 풀고 싶을 때 가끔은 친구나 상담사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는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끝없는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말은 할수록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녀와 다시 가까워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67세 한복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습니다. 혼자서 뭐 해? 아빠도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은 대충 넘기거나 아예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지 않았고 옷은 며칠째 그대로. 거울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되어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싱크대엔 며칠째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복순 씨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뭘 어쩌라고. 아빠 없는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니? 자식들은 돌아가며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밥을 챙기고 청소를 하고 머리를 감겨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6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자식들도 지쳐갔습니다. 엄마,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노력해 주셔야죠. 복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실수입니다. 슬픔 속에 빠져 모든 걸 포기하는 행동.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 무기력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물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는 것도, 마음을 닫는 것도 결국은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혼자라도 밥을 차려야 하고, 몸을 씻어야 하며, 햇빛을 보며 걸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순간, 삶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작은 루틴 하나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하루에 한 끼는 정성스럽게 차려보세요. 혼자서라도 산책을 나가보세요. 그 사소한 변화가 다시 삶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당신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75세 이말순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집에 있는 시간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TV 소리는 허전했고 방 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혼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딸의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엄마 왔어. 너무 외로워서 그냥 나왔어. 처음에는 딸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잘 왔어. 밥 먹고 가. 하지만 그런 방문이 일주일에 4번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딸의 남편은 재택근무 중이었고 갑작스러운 방문은 집 안 분위기를 흐트러뜨렸습니다. 손자들도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오면 어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 저희도 일정이 있거든요. 말순 씨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내 딸 집에 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니? 아빠 살아계실 땐 우리끼리 지냈잖아. 그땐 괜찮았는데 이젠 나 혼자라서 불편한 거니? 그 말 이후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딸은 더 이상 어머니를 편하게 맞이하지 못했고 이말순 씨는 자신이 불청객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자녀의 삶에 경계 없이 무작정 끼어드는 것. 물론 자식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족도 자신의 리듬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 예고 없이 들어오면 그 공간은 금세 숨 막히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사별 이후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 때 자식에게 다가가고 싶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기. 짧게 머물고 너무 오래 있지 않기.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이 작은 배려들이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사랑은 때로 조금의 거리에서 더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극도의 외로움과 불안감. 50년을 함께한 사람. 매일 아침 얼굴을 보고 저녁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던 사람. 그가 사라진 순간 일상은 무너집니다. 같이 먹던 밥, 같이 듣던 음악, 같이 걷던 길, 모든 것이 혼자라는 사실을 끝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프면 누가 날 돌봐주지? 이제 정말 혼자인 걸까? 그 외로움과 불안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순간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혼란. 나는 누구인가? 내 역할은 이제 무엇인가? 평생을 남편의 아내로, 가정의 중심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사별은 존재의 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분들에게는 그 상실감이 더 큽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졌다면 그가 사라진 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모호해집니다. 나는 아내였고 지금은 아무도 아닌 것 같아. 이 혼란은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지우는 방향으로 삶이 기울게 만듭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제 나는 혼자입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사고, 낯선 상황들. 남편이 있었을 땐 별일 아니었던 것들이 이젠 전부 무섭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녀를 향한 기대가 아닌 집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눌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슬픔은 잠시 머물러야 할 곳이지 영원히 머무를 자리는 아닙니다. 정체성의 혼란도 두려움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자녀에게 모든 감정을 맡기려는 마음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상처 전체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보려 할 때 자녀도 더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78세 김순희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52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삶의 전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부터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슬픔과의 싸움, 외로움과의 싸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하지만 김순희 할머니는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5가지 원칙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다. 김순희 할머니는 하루에 1시간을 그리움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남편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함께한 추억을 떠올렸고,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 인생이 외롭지 않았어.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그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매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엄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라. 외롭다는 말 대신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이 나이에 혼자 있는 것도 배울 일이야. 그 태도에 자녀들은 놀랐고 오히려 더 자주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남편과 함께하던 시간들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함께 보던 뉴스를 이젠 혼자 본 뒤 재미난 내용을 자식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 생각나서 보냈어. 산책도 혼자 나갔습니다. 걷다가 좋은 벤치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 손주에게 보냈습니다. 여기 예쁘지? 다음에 같이 걷자. 네 번째, 물건을 천천히 정리했다. 남편의 옷, 쓰던 안경, 손때 묻은 시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6개월 후,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아끼던 셔츠 한 벌은 간직하고 나머지는 기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옷이 되었으면 좋겠어. 5번째, 자녀의 삶을 존중했다. 자식 집에 갈 땐 언제나 미리 연락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니? 방문하더라도 길게 머물지 않았고 항상 적당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내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녀가는 손님이니까. 그 배려가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을 더 열게 만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당히 지내시니까 보고 싶고 궁금해져요.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를 보면 존경스러워요. 아버지도 흐뭇하게 보실 것 같아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당당하고 따뜻하고 품위 있게. 김순이 할머니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잃은 건 삶의 일부를 잃은 거지. 내 삶 전체가 끝난 건 아니야. 지금 나는 내 삶의 후반전을 새롭게 다시 쓰는 중이야. 73세 박정순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이불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밥도 TV도 창문을 여는 일조차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계속 이렇게 살면 정말 무너지겠구나. 그날 정순 할머니는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작은 약속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새로운 관계 만들기. 정순 할머니는 가까운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요가 교실, 합창단, 책 읽기 모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입도 떼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같은 연배의 친구들,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 맛도 안 나죠. 저도 그래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좀 나아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매주 2번 합창단 연습에 나갑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백세지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조언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